안녕,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에요. 오늘은 백설공주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공주는 피부가 눈처럼 희고 고와서 하얀 눈이라는 뜻의 백설공주로 불렸습니다. 백설공주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착하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었습니다.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매우 고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마저도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왕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면 마법의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지나 백설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고 공주가 아름다워질수록 왕비는 그런 백설공주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왕비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설공주는 우물가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의 노랫소리를 들은 비둘기들이 모여들어 외로운 백설공주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우물에 대고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왕자님을 보내주세요. 백설공주는 왕자를 만나 이 궁전을 떠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 어둠처럼 새까만 머리카락,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거울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감히 내 아름다움에 도전하다니 그냥 둘 수 없다. 왕비는 당장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내일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없애라. 그리고 이 보석 상자에 공주의 심장을 담아오너라. 공주가 정말로 죽었는지 알 수 있게 말이야.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에 백설공주를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저를 숲으로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는 사냥꾼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백설공주는 코노래를 부르며 왕비에게 줄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차마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설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왕비님께서 백설공주님을 죽이라고 했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궁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가세요. 사냥꾼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백설공주는 너무나 지쳐 깊은 숲속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은 숲에서 잡은 사슴의 심장을 보석 상자에 담아 왕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왕비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심장인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테지.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사냥꾼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둘러싸서 백설공주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백설공주가 작은 새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지요. 작은 새는 백설공주의 손끝에 앉아 아름답게 지저귀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숲속에 있는 한 오두막집으로 백설공주를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집을 보고 백설공주는 신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인형의 집 같아. 뚝뚝뚝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설공주와 동물 친구들은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다 작구나. 아이들이 사는 집인가 봐. 아우 지저분해. 우선 청소부터 해야겠다. 백설공주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동물 친구들도 백설공주가 청소하는 걸 도왔습니다. 아래층 청소를 마치고 나서 공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침대 7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 심술이, 행복이, 조름이, 기침이, 부끄러움이, 멍청이. 다들 재밌는 이름이네. 숲속에서 헤매느라 몹시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푹신해 보이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작은 오두막집의 주인은 7 난쟁이였습니다. 난쟁이들은 광산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7 난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호!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난쟁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사가 등불을 말고 맨 앞에 섰습니다. 박사, 그 뒤로 심술이, 행복이, 조름이, 기침이, 부끄러미가 따라가고 멍청이가 맨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났기 때문이지요. 누가 청소를 했지? 누가 내 그릇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 2층으로 올라가 보자. 7 난쟁이는 졸져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안을 살펴보니 난쟁이들의 이불이 조문불룩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괴물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난쟁이들이 살금살금 다가가 이불을 들추었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박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 모두 백설공주님과 지내게 되어 기쁘답니다.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고는 기쁜 마음으로 마법의 거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숲속 7 난쟁이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백설공주님입니다. 화가 난 왕비는 사슴의 심장이 담긴 보석 상자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냥꾼이 날 속였어.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릴 테다. 왕비는 궁전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찬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왕비는 그곳에서 마법의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마법의 약을 마시자 왕비는 늙고 흉측한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왕비는 탐스럽게 생긴 사과에 독약을 바르고 마법을 걸었습니다. 이 마법의 사과를 먹으면 백설공주는 영원히 잠들게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입맞춤을 해주면 마법이 풀리겠지만 그 전에 난쟁이들이 땅에 묻을 테지. 그날 밤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자 일곱 난쟁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처음 보았으니까요. 백설공주가 일곱 난쟁이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심술이는 먼저 씻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박사와 행복이에게 붙잡혀 목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일곱 난쟁이는 맛있는 식사에 대한 보답으로 멋진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기치미와 멍청이는 키 큰 청년처럼 차려입고 음악에 맞추어 백설공주와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옹주맛집에는 즐거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난쟁이들의 이마에 차례차례 입을 맞추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박사는 백설공주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백설공주님. 낯선 사람하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곱 남쟁이가 떠나자 백설공주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뒤 낯선 할머니가 사과 바구니를 손에 들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이 빨간 사과를 하나 먹어봐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백설공주는 망설였습니다. 먹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참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걸 들어주는 마법의 사과랍니다. 할머니의 말에 백설공주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할머니로 변한 왕비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물들은 난쟁이들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난쟁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동물들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사슴을 타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위로 도망치고 있는 낯선 할머니를 본 일곱 난쟁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눈치챘습니다. 저 할머니를 잡아야 돼.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겁도 없이 왕비에게 달려들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벼랑 끝으로 몰린 왕비는 바위에 걸리려고 나무막대기를 주워 바위 아래 끼워 넣고는 힘껏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왕비가 누르고 있던 나무막대기가 번개를 벼락을 맞아 부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곱 남쟁이가 집으로 들어와 보니 백설공주가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입 베어먹은 사과가 떨어져 있었지요. 난쟁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백설공주를 침대에 뉘었어요. 다음날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묻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백설공주를 춥고 어두운 땅속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님을 늘 볼 수 있도록 유리관에 모셔두자. 언젠간 깨어나실지도 몰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난쟁이들은 유리와 황금으로 건을 만들어 그 안에 백설공주를 넣이고는
주위를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찾아가 날마다 백설공주를 찾아가 백설공주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숲속을 지나다가 일곱 난쟁이가 요리관을 둘러싸고 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밑에 말에서 내려 요리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군요. 왕자는 요리관의 뚜껑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가 깨어나 말했습니다. 제 마법을 풀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일곱 난쟁이는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있어요. 고마운 친구들. 여러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꼭 다시 만나러 올게요.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지만 백설공주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뒤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친구들 잘 읽었나요? 그러면 다음은 더 재밌는 토이스토리로 만날게요. 안녕!